KDI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국책연구원이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진짜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년에 취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놀랄 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스스합니다. 2023년 취업자 증가 예상 폭입니다. 1년 동안에 8만 4천 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8만 4천 명도 아닙니다. 84만 명도 아닙니다. 8만 4천 명, 고작 8만 4천 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와, 참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진짜 이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본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고요? 올해가 79만 1천 명이 늘어나거든요. 올해가 79만 1천 명이요. 그러면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네요. 거의 그죠?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은 아니더라도 9분의 1 토막 확실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9분의 1 토막. 내년에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일자리가 없다. 이것은요 여러분 경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데 일자리가 80만 개도 아니고 8만 4천 개 늘어난다 그러면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2021년도 참 어렵다고 하는데 36만 8천 개가 늘어났거든.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이때가 21만 9천 명이 늘어났거든요. 21만 9천 명. 게다가 2017년에서 19년까지도 23만 8천 명.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25만 명 가까이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폭망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올해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이 기저효과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79만 1천 개가 늘어나니까 내년에 8만 4천 개는 올해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적게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적게 늘어난다는 거. 내년에 경제가 진짜 어렵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기여도 지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8,000명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인구가 늘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저출산이 시장에 이제 엄청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저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이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국가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봐도 뻔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KDI의 어떤 인구에 대한 전망 또 취업자에 대한 전망은 충격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대비입니다. 2022년 3분기 고용률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문과학정보통신은 0.86 다시 말해서 퍼센트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운수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0.79%포인트가 늘었고요. 보건복지 1.7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 보세요. 실물경제. 숙박, 음식, 도소매 무려 말입니다. 2.05%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결국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고, 결국 자영업자 쪽에서 이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기타 지역에서 0.87%포인트가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2.17%포인트가 늘었지만 이게 실물경제,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직종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실물경제에 가깝거든요. 아니 실물경제입니다. 근데 그 실물경제에서 그만큼 충격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일자리가 줄었던 데 따라서 사실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아서 나오는 기저효과 말입니다. 이게 크다는 거예요. 결국 비교 대상이 너무 크니까 내년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 지금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 없는 고용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한몫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보면 이제요. 식당에서 주문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거의 없어졌어요. 저만 하더라도 사람이 주문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계로 다 바뀌었어요.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도 보면요. 웬만한 식당은 키오스크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일자리가 마구마구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결국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20대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기사만 보면요.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취업하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일자리가 잘 늘어나야 될 텐데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빨리 깨닫고 위기로 깨닫고 말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것이 위기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